항쟁위 기관차 10월호 역풍중 정책. 전쟁을 몰고 올 이재명의 역사인식과 대조선 정세인식. 미한 양국 간 관세 협상에 첨예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9월 23일 80차 유엔 총회에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 방문했다. 이재명은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라며 유엔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놓고 높이 평가했다. 1948년 유엔의 단독 선거로 한국은 수립됐다. 유엔은 한국을 코리아 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분단을 고착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결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 땅의 단독 정부를 조작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그 패당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을 내세워 코리아 반도의 분단과 대북적 대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유엔은 1950년에서 53년 코리아전에서도 스스로 전쟁의 한 당사자가 됐으며 유엔의 이름으로 16개국 전투병 파병 비전투 의료 지원국 6개 기타 지원국 6개 등 총 28개국이 참전했다. 한국을 포함하면 총 29개국이다. 유엔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며 서아시아 중동의 분쟁을 초래한 당사자기도 하다. 3차 세계대전의 씨앗은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유엔이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재명이 연설에서 유엔을 높이 평가한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유엔 연설에서의 대조선 정세인식은 현 정세와 연관돼 더욱 치명적이다.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엔드 이니셔티브를 표명했다.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강조했다.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완전한 두 개 국가로 고착됐다고 짚고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여온 역사를 나열하며 핵무기들을 반입해 핵 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고 첨단 무장 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 무력까지 끌어들여 전쟁 광란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혁 세력의 대북 외교 정책 전문가들조차도 문제의식을 밝히며 미국 중심의 관점을 가진 이재명의 외교 참모들을 비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반공화국 대결광신으로 악명 떨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 회복과 자주국방 사이의 모순은 한국민중에 대한 사기극이다. 이 모순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식의 전환을 보여줄 방법은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9월 23일 오후 이재명의 연설이 있기 전 같은 날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다. 트럼프는 현 시기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엔에 대해 비판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연맹이 2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것이 연상된다. 또 트럼프는 미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내란을 극복한 지도자로 처음으로 안보리의 장국을 맡아 유엔 무대에 섰다. 이재명은 유엔을 높여주는 고상한 화법으로 개혁 세력의 찬사를 받으며 유엔을 깎아내리고 자화자찬하는 트럼프와 대비됐다.